안녕하세요. 연화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 8일 중국 기업가 시장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D 헬스가 오늘 데뷔 첫날이었는데요. 그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미중 관계 뉴스 업데이트하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내용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0.19% 하락했고요. 선전 성분 지수는 0.41포인트 아주 소폭 올랐고 보합세였습니다. 오늘은 JD 헬스가 상장해서 장중에 주가가 50% 이상도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관련해서 외신과 국내 주요 언론들도 많이 다뤘습니다. 오늘 올해 홍콩의 최대 IPO 기업 공개로 꼽히는데요. 여기 뉴스 보시면은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은 56% 장중 한때 올랐네요. JD 헬스는 일단 징둥닷컴 중국 온라인 상거래 2위 업체 알리바바에 뒤에 있는 징둥닷컴의 자회사로서 중국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 헬스케어 뭐 거기다가 뭐 다양한 이제 사업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블랙록 그리고 중국의 히라우스 캐피털, 싱가포르 국부펀드 등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마침내 상장을 했고요. 이제 JD 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에 데뷔를 하면서 그 주당 70.58 홍콩 달러로 일단은 공모가가 산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약 한 3억 8,190만 주 정도 발행이 됐었고요. 주당 70.58 홍콩 달러로 공모가 됐는데 아직 장이 안 끝났으니까요. 50% 이상 장중 올랐다고도 하니까 훨씬 더 올랐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또 JDS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공개로 모은 자금이 264억 6천만 홍콩 달러라고 합니다. 상당한 액수고 만약 엔트그룹이 상장했더라면 올해 홍콩 최대 IPO가 됐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지만은 엔트그룹 상장이 무산되면서 JDS가 당장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기업 공개가 됐습니다. 조달한 자금 중에 40%는 향후 3, 5년간의 사업 확장에 쓸 계획이다. 이렇게 CNBC는 JDS를 인용해서 전했고요. 또 나머지 30%는 연구 개발에 2, 3년간 또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잠재적인 투자와 인수 그리고 뭐 제너럴한 코퍼레이트 기업의 전반적인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한다니까요. 또 앞으로 혹시 또 인수 소식도 들려올지도 모르겠네요. JDS 그래도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온라인 헬스케어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약국 그리고 온라인 진료도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종전에 한번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올해 상반기 매출은 87억 8천만 위안이었고 지난해 상반기 49억 9천만 위안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상당한 성장성을 보이는 회사이고요. 징동닷컴이 이제 JD 헬스라는 자회사를 이제 상장시키면서 징동닷컴의 주가도 앞으로도 뭐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중 관계 뉴스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아무래도 주가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이제 중국군을 지원한다고 이제 지목을 받은 몇몇 기업들 주가가 어제랑 오늘 연속해서 떨어졌는데요. 이 FTSE 러셀이 해당 주식을 8곳을 이제 주요 지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었죠. 홍콩 거래소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관련 보도를 내 가지고 제가 참고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홍콩 거래소에서 중국 교통건설과 중국 철도건설이 어제 모두 2.2% 떨어졌는데 오늘도 1% 그리고 뭐 현재로서는 2.53%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전거래소에 상장한 하이크비전 감시 카메라 없이 하이크비전 같은 경우에는 1.16% 하락했습니다. 44.28위안으로 마감을 했고요. 뉴스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FTSE 러셀이 지난 4일이죠. 4일날 이제 FTSE 글로벌 주가지수 시리즈랑 FTSE 차이나 A 지수 등에서 중국 기업 8곳을 오늘 21일부터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이제 미국 국방부로부터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지목받은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뭐 지난달에도 이제 뭐 관련 그 블랙리스트는 30 이제까지 35곳이 되어 있는데 지난달에도 이제 뭐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이런 회사들이 뭐 그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이유 등 때문에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미국인 투자자가 이 기업들에 투자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가지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중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악의적이고 비합리적이면서 또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기업의 이익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미국은 일단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방면에서 미중 관계가 좀 악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재무부가 더힐 이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의 보도인데요. 미 재무부가 이제 그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에 대해서 모두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재무부의 이제 해외 자산 통제실 OFAC에서 14명을 무더기로 제재를 했는데 이제 한국의 국회격에 해당하는 최고 입법기관이니까요. 전인대라는 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면은 우리 국회 부의장 정도 되는 수준의 아주 고위 인사입니다. 이들과 가족이 미국 방문이 금지가 되고 그리고 자산을 또 동결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련한 내용이 더힐에 보도가 되어 있고요. 폼페이오는 이 상무위원회가 이제 중국의 이제 반체제 인사들을 억압하는 그런 홍콩 국가보안법에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었다 이렇게 비난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뭐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 이익을 단호한 조치로 수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제 브리핑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중국에서는 조금 부드러운 제스처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중 기업위원회 그 회의에서 지난 6일 진행한 영상 컨퍼런스에서 그 왕 부장은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이어나갈 것이다. 1단계 무역 합의가 이어나갈 것이라고 미중 기업위원회의 크레이그 앨런 회장이 왕 부장은 확실히 재차 약속했다.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 있죠. Definitely committed 했다. 그리고 이제 왕 부장이 이제 그 영상 컨퍼런스에서 미중 기업위원회 컨퍼런스에서 2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류어 부총리가 2단계 무역 합의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또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가장 심급한 건 미중 관계가 원활하게 전환되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재개하고 또 관계의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중 관계 갈등에서는 이제 뭐 안보 갈등과 경제적인 무역 갈등 측면에서 또 이제 뉴스를 업데이트해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전기차 소식,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을 하시는 중국 전기차 소식 뉴스 좀 전해드릴게요. 전기차 3총사 중 하나죠. 샤오펑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샤오펑이 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서 20억 달러를 조달한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일단 샤오펑은 중국 시장에서만 전기차를 일단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주식 발행 소식으로 샤오펑 주가가 소식이 나온 뒤 하락했었다고 합니다. 이날에도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이죠. 어제 미국장에서 2.3%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 앞서서 리오토도 추가로 주식을 발행한다고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리오토 주식이 한 20% 이상 하락했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샤오펑 주가가 또 계속해서 뭐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지 그러니까 하락을 또 할지 그런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샤오펑 주가는 지난 8월 기업 공개 당시 15달러 공모가 15달러보다 훨씬 높은 48.30달러에 지난밤 미국장에서 거래를 마쳤다고 하고요.
이어서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카이완 증권의 2021년도 전기차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신에너지차입니다. 여기 신농 웬치서 하면 신에너지차고 2021년 투자 전략 뭐 이런 내용이고 정확한 제목은 뭐 글로벌 경기가 계속 상승한다, 뭐 우수한 공급 사슬이 뭐 승리한다 이런 제목의 류창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인데요. 중요 내용 좀 전해드리자면은 이제 니오죠. 예, 웨일라이 니오랑 샤오펑, 리샹이 내년도 판매량을 이제 7만 7천 대, 4만 3천 대, 4만 2천 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글로벌리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뭐 내년에 436만 1천 대일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뭐 이제 이런 전기차 3총사의 판매량 증가율만 보면은 74%, 뭐 75%, 40%뭐 상당한 증가 속도를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BYD의 경우에 내년도에 30만 9천 대 이렇게 판매할 것을 예상했고요. 올해에 비해서 역시나 80%에 가깝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리튬 탄산이라든가 배터리 그리고 열 관리 그리고 창시는 뭐 창조 창자의 새로운 신자인데 창시 능력이 탁월한 기업이 이제 앞으로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장기적인 전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리스크는 아니고 이제 또 호재로는 이제 중국이 국내적으로 보조금을 한번 뺀 적이 있죠. 전기차 보조금을. 근데 그런 토이보가 온화하다, 모더레이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만하게 보조금을 점차 줄여 나갈 것이고, 그리고 뭐 유럽의 친환경 정책들, 친환경이라는 말은 정확히 없지만 유럽 정책이 계속해서 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새로 부임하게 될 아마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에너지 영역에 대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 것이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이 보고서가 내용이 상당히 길고요. 아무래도 내년도 전망이다 보니까 뭐 테슬라의 폭스바겐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뭐 샤오펑 관련해 가지고도 뭐 전체적인 산업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하이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데일리 프로그램이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하면은 좋겠지만은 제가 그거는 따로 한번 가능하다면 기회가 되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어떤 전기차 산업 전망 보고서 같은 경우는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내용을 이렇게 한번 풀로 한번 씹어서 한번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샤오펑의 이런 프로스펙터스 오늘 나온 이제 주식 발행 프로스펙터스 같은 경우도 투자자분들께 한번 참고할 자료로서 보내드릴만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은 아무래도 투자 설명서다 보니까 뭐 샤오펑의 제품들에 대한 사진도 있네요. 그러면서도 여기 또 리스크 팩터들에 대해서도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오펑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제 또 살펴볼 만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서비스 마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입니다.